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도 늘 배움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학습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웹사이트를 서핑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또 되게 익숙하게 로그인 버튼을 누르실 텐데요. 그 평범한 클릭 한 번이 발생할 때 브라우저 화면 너머에서는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깊이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최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나 그 화려한 UI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내고 처리하는 백엔드의 순수한 기본기에 대해서는 의외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현대 웹의 근간을 이루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작동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헤쳐보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는 웹의 뒷단, 즉 백엔드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살펴볼 핵심 자료는 2026년 3월 1일 박찬호 저자가 작성한 PHP 입문 기초편점 PDF라는 훌륭한 가이드 문서입니다. 아, PHP군요. 기술업계에서는 참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언어죠. 네, 그렇죠. IT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개념이 전혀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코딩 문법을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 문서를 통해서 동적 웹사이트가 작동하는 백엔드의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하하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목표입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PHP, 그러니까 하이퍼텍스 프리프로세서라는 이 언어가 웹의 역사에서 숨은 영웅과 같은 역할을 해왔거든요.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워드프레스 생태계라든가 초기 페이스북의 거대한 인프라가 바로 이 오픈소스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페이스북도 처음엔 PHP로 시작했었죠.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보는 정적인 HTML 화면이 식당의 메뉴판이라면 PHP는 그 주문을 받아서 지글지글 요리해내는 주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판과 주방이라 확 와닿는 비유네요. 자, 그럼 이 주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본격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진짜 무시무시한 서버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웹서버를 돌리려면 리눅스 환경에 아파치, MySQL, PHP를 일일이 설치하고 설정하느라 며칠씩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근데 이 문서에서는 XAMP와 WAMP라는 도구를 소개하면서 아주 가볍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름이 되게 특이했어요. 잼프, 왬프. 발음이 좀 재밌죠? 이 도구들이 여러분의 평범한 컴퓨터를 개발을 위한 미니 서버로, 일명 로컬 호스트로 완벽하게 변신시켜줍니다. XAMP는 윈도우, 리눅스, 맥OS를 다 지원하는 범용적인 도구고 WAMP는 윈도우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복잡한 인프라 설정에 힘 빼지 말고 바로 코딩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들입니다. 클라우드가 대세인 요즘에도 이런 로컬 주방을 만드는 단순함이 참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경 설정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첫 번째 코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에코 헬로 월드, 이 한 줄의 코드가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순간의 쾌감이 문서에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의 영원한 첫인사죠. 그리고 여기서 변수를 선언할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아, 그 달러 기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변수명 앞에 달러 기호를 붙이는 게 PHP만의 시그니처 같은 문법이에요. 달러 그리팅은 안녕하세요 PHP 세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바로 데이터 타입의 유연성입니다. 문자열, 정수, 불리언 같은 것들요? 네, PHP는 실행 시점에 데이터 타입을 알아서 결정하는 동적 타입 언어거든요. 개발자가 일일이 이건 숫자다, 저건 문자다 명시할 필요 없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형태를 바꿉니다. 그만큼 코드를 빠르고 편하게 짤 수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단지 데이터를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어떤 똑똑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긴 좀 부족하잖아요. 코드에 지능을 부여하는 제어문과 반복문 파트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훨씬 흥미로워집니다. if, else, 스위치문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죠.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달러 템퍼레처, 즉 온도가 30보다 크면 덥습니다를 출력하고 아니면 시원합니다를 출력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확장되면 사용자가 로그인 상태인가, 장바구니에 재고가 있는가
같은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나 while 같은 반복문이 나오면 진짜 컴퓨터의 위력이 발휘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는 수천 개의 상품 목록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서 1만 개의 상품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띄울 때 개발자가 HTML을 1만 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단 몇 줄의 while 루프 안에서 상품의 이미지나 가격 데이터를 HTML 템플릿에 매핑해서 순식간에 반복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웹사이트가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비결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코드를 흐름대로 짜는 걸 넘어서 매번 새로 짜는 대신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자료에 등장하거든요. 바로 함수 파트입니다. 함수는 재사용성의 꽃이죠. 문서에서는 펑션 sum, a, b 이렇게 두 숫자를 받아서 더해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직을 이렇게 묶어두면 나중에 버그가 나도 그 함수 안만 고치면 되니까 유지보수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제가 이 문서에서 제일 감탄했던 건 우리가 직접 함수를 짜는 것보다 PHP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 방대한 내장 함수들이었어요. 글자 수를 세워주는 스트링 렌스, 스트를렌 함수라던가 난수를 만드는 렌드 함수, 현재 날짜를 출력해주는 데이트 함수까지 다 있더라고요. PHP가 초창기부터 웹 개발자들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배터리 포함 철학이라고 하죠. 웹을 만들 때 필요한 웬만한 도구는 언어 차원에서 다 준비해뒀으니까 넌 그냥 비즈니스 아이디어에만 집중해. 이런 마인드인 거죠.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단축시켜줍니다. 내장 함수의 마법에 이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마법 상자인 배열 개념이 나옵니다. 데이터를 일렬로 쭉 세우는 인덱스 배열도 있지만 저는 키와 값으로 짝을 지어주는 연관 배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름은 앨리스, 나이는 28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붙여서 저장하는 방식이죠. 네, 맞아요. 그냥 0번, 1번 방에 넣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부를 수 있더라고요. PHP의 배열은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에 가까워서 이런 유연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복잡한 정보를 다룰 때 이 연관 배열이 진짜 빛을 발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열을 다루는 기술들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소트, 내림차순 r소트, 배열 안에 특정 값이 있는지 찾는 inArray 함수들요.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청취자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가격 낮은 순 버튼을 누를 때 바로 이 정렬 함수들이 서버 뒤에서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에 배열 데이터가 순식간에 재배치되어서 새로운 화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근본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장벽이요? 어떤 거죠? 변수나 배열에 아무리 데이터를 예쁘게 정리해둬도 결국 이건 서버의 휘발성 메모리, 그러니까 램 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스크립트 실행이 끝나거나 서버가 재부팅되면 데이터가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군요. 그렇죠. 아무리 화려한 웹사이트라도 회원가입 정보나 주문 내역을 저장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영원한 기억력을 부여하는 다음 단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데이터베이스였군요. 자료에서는 마리아DB와 MySQL을 소개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테이블, 레코드, 컬럼, 키라는 용어로 아주 시각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상상하시면 아주 비슷합니다. 데이터가 행과 열로 딱딱 구조화되어 저장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는 창구가 생겼으니 PHP 주방장이 창고에 가서 재료를 가져오거나 넣어야 할 텐데요. 그 둘이 대화하는 언어가 바로 SQL인 거죠. 문서에 보니까 기본 쿼리 4대장, 이른바 크루드 작업이 나오더라고요. CRUD, 즉 생성, 읽기, 수정, 삭제죠. 이 쿼리들의 문법은 정말 직관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문서에 나온 데이터 조회, 셀렉트 구문을 한번 볼까요? 네, 그 설문조사 응답 가져오는 예시가 있었죠? 맞습니다. select 별표 from response where submitted 크거나 같다 current day 마이너스 인터벌 7day. 되게 길어 보이지만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최근 7일 이내에 제출된 설문응답만 필터링해서 싹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PHP로 거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창고 관리자인 데이터베이스한테 네가 7일치만 찾아서 줘 라고 명령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성능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렇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로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우선 PHP와 데이터베이스가 악수를 하고 연결을 맺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config.php 파일에 나오더라고요. 서버 이름, 유저 이름, 비밀번호를 넣고 new mysqli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코드요.
특히 연결에 실패했을 때 커넥트 에러 속성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외부 통신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무작정 뻗어버리는 게 아니라 에러를 우아하게 잡아내는 게 전문가의 코딩 방식이거든요. 자, 드디어 웹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랑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이제 신나게 서비스를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문서의 후반부를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무거워집니다. 인터넷의 어두운 이면, 바로 보안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건 정상적인 손님도 오지만 복면을 쓴 강도도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료에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고전적인 공격인 SQL 인젝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로그인 페이지가 해커한테 털릴 수도 있다는 건데 이 공격 방식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디 칸에 싱글 코테이션 치고 OR, 1은 1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해커가 사용자 이름 칸에 그렇게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실행해야 할 논리 코드로 착각해버립니다. 1은 수학적으로 무조건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틀렸든 말든 내 조건이 맞으니 모든 정보를 다 넘겨주마 하고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겁니다. 와, 특수문자 몇 개 넣었다고 서버가 통째로 뚫린다니.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에 던집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창과 당패 싸움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다행히 자료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준비문, Prepared Statement라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그 바인드 파람이라는 함수를 쓰는 방식 말이죠. 네, 방어의 핵심은 이겁니다. 쿼리의 뼈대, 즉 템플릿을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보내서 세팅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나중에 슉 하고 끼워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커가 아무리 1은 1 같은 해킹 코드를 넣어도 데이터베이스는 그걸 코드가 아니라 그냥 1은 1이라는 이름의 순진한 문자일로 취급해버리는 거군요. 정답입니다. 애초에 공격 코드가 실행될 여지 자체를 프로토콜 단에서 차단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방패죠. 진짜 똑똑하네요. 또 사용자 입력을 필터링하는 방법들도 나오잖아요. 해커가 게시판에 악성 자바스크립트를 씹는 걸 막으려고 특수문자를 무력화시키는 HTML 스페셜 캐릭터스 함수라던가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검증해주는 필터바 함수도 보안의 필수 요소로 강조되더라고요. 백엔드 개발자의 제1원칙이 바로 사용자를 절대 믿지 마라 하거든요. 서버에 데이터가 들어오기 직전에 무조건 꼼꼼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자, 보안 이야기까지 거치고 나니 웹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볼 개념은 서버가 사용자를 기억하게 만드는 사용자 인증 기술입니다. 사실 인터넷의 기본 통신인 HTTP는 이전에 누가 접속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무상태성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1초 전에 로그인했어도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서버는 넌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로그인하면 온갖 페이지를 다 돌아다녀도 계속 로그인이 유지되잖아요. 문서에서는 그 해답으로 세션과 쿠키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사용자를 잊지 않기 위해 고안해낸 훌륭한 메커니즘이죠.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서버는 세션 스타트 함수를 써서 서버 한 구석에 이 사용자의 전용 메모리방을 만듭니다. 그게 세션이고요. 그럼 쿠키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set 쿠키 함수를 써서 사용자 컴퓨터, 즉 브라우저에 방문증 같은 열쇠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브라우저가 조용히 그 열쇠를 서버에 보여주고 서버는 아까 그분이시군요 하고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증 파트에서 문서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있죠. 비밀번호를 절대 1, 2, 3, 4 같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거의 서버를 해커한테 갖다 바치는 행위죠. 반드시 패스워드 해시라는 함수를 써서 일방향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원래 비밀번호다 알아볼 수 없는 길고 복잡한 문자로 으깨버리는 건데 이게 복화가 불가능해서 설령 데이터베이스가 털리더라도 진짜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영속성부터 SQL 인젝션 방어, 세션 관리, 암호화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여러분은 PHP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로그인부터 설문조사, 쇼핑몰 기능까지 인터넷의 뼈대를 이루는 강력하고 논리적인 도구라는 걸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네, 겉으로는 평화롭고 매끄러워 보이지만 화면 뒤에서는 데이터를 검증하고 방어하고 이런 치열한 주방의 시스템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 뒤에서 준비문이 쳐지고 세션 아이디가 발급되는 풍경이 머릿속에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지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습해낸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노코드 툴이나 AI가 알아서 웹사이트를 다 만들어준다고 홍보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클릭 몇 번이면 다 된다고 하죠. 네, 그런 화려한 도구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운 쿼리나 세션 같은 원리가 불필요해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술의 껍데기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오늘 살펴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보안, 통신 원리라는 이 기조의 논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에러가 났을 때 원인을 찾고 시스템이 뚫렸을 때 막아낼 수 있는 진정한 통제권은 결국 이 백엔드의 로우-레벨 원리를 이해하는 자만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캬, 정말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AI가 짜준 코드의 취약점을 볼 수 있는 눈, 그건 기본기를 아는 사람만의 특권이겠죠. 앞으로 웹을 사용하실 때 이 화면 뒤에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통제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